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빨리 마지막으로 정해놓은 컨텐츠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목, 화면, 바탕색을 주황색으로 정해보았는데요. 제가 원하는 그대로의 따뜻한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따뜻하다고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황색 바탕 제목 컨텐츠의 내용은 미국을 포함해서 서구 사회에서 벌어지는 글로벌 엘리트 세력과 자기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각 나라 국민들 편에 서서 일하는 정치 리더들 간의 권력 투쟁 뭐 이런 걸 포함해서 글로벌 엘리트들과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각 나라의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중에서 좀 의미가 있어 보인다라고 제가 생각하게 되는 뉴스들을 간간히 전해 드리면 어떨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완전 당연하게도 그 첫 번째 내용으로 트럼프라는 이단아가 당선된 후에 미국에서 아직까지도 전면전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국 내의 권력 투쟁에 관한 소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채널이요. 우리 강물 촛불 채널에 관한 말씀을 잠깐 또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또 좀 뭐 재밌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일을 목격하면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 하면요.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게 있거든요. 아마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거를 제가 있는 거를 찾아서 보기 시작한 지 한 3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처음 화면에 초기 화면에 최근 48시간 동안의 조회수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일 빠르고 정확해 보여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제가 한번 계속 지켜봤거든요. 한 하루 이틀 동안요. 근데 한 하루 정도 계속 어제 24시간 꼬박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48시간 상황이 막대 그래프 하나가 1시간 단위니까 그 막대 그래프 막대기 48개가 한 화면에 떠 있고 1시간이 지나면 그 48시간 전에 맨 왼쪽에 있는 막대기가 이제 없어지고 맨 오른쪽에서 새로운 시간 막대기 하나가 뜨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벌써 어제가 됐습니다. 또 어제 새벽 무렵에 막대 그래프가 한 개 바뀌는데, 그러니까 한 개가 바뀌니까 1시간이 빠지고, 또 그냥 47시간이 겹치고 새로운 1시간 조회수가 등장을 했는데 그 합계 숫자가 한 반으로 확 주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이상하다. 조회수가 어떻게 저렇게 단번에 반이나 확 주냐.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새벽 시간에 방송을 또 올릴 준비를 하는 중이었고 좀 비몽사몽 좀 컨디션이 엄청 안 좋은 상태였고 그래갖고 제대로 이제 생각을 못하고 잠이 들었다가 깨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 신문들 쭉 이제 대충 검색을 하는데 한 곳에서 또 그 공교롭게도 유튜브가 프로 라이프 유튜브 채널들을 그러니까 개입하고 관리하고 조작하고 왔다는 걸 시인했다는 기사가 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프로 라이프라는 거는 그 힐러리가 주도하는 페미니즘 운동에 반대하는 페미니즘 시민운동이거든요. 근데 이것과 이제 이 내용의 유튜브 채널들을 유튜브 구글 유튜브 이 회사가 이제 뭐 조작하고 개입했다. 이거는 또 내용이 좀 기니까 따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요지는 그 제가 느꼈던 그 제 채널을 혹시 유튜브가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느꼈던 게 이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거의 뭐 초기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숫자 그 조회수 줄어들고 그러니까 핸드폰에 뜨는 그 조회수 줄어들고 이런 걸 제가 몇 번 봤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에러 났나 이랬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몇 번 그랬던 게. 그치만 어쨌든 근데 특히 올해 그 법륜과 박원순 내용 올려드린 그때부터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컴맹인 이런 사람까지 확 느낄 정도로 그게 좀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아 영광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보통 인제 유튜브 방송들을 저부터도 조회수부터 확인하고 시청을 하고 이러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인제 그러니까 단말 그 핸드폰 이런 데 드러나는 조회수만 보시고 '우리 인제 촛불 강물 이 채널이 별로 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속이 상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못 느꼈었는데 뭐 개인적인 로 보람을 느끼는 이런 거에도 조회수가 좀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지금서부터는 드러나는 조회수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아 신경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열심히 도를 닦아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본 결과로는 그러니까 이 핸드폰 이런 거에 드러나는 숫자하고는 반대로 그러니까 뭐 순시청자 수, 뭐 조회수, 그다음에 뭐 평균 구독수, 뭐 시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들 보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내용이 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많이 그러니까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 우리 국민들이 최대한 많은 분들이 아시면 아실수록 우리 국민들에게 촛불 국민들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또 인제 제가 이거를 하면서도 마음이 아프고 죄송스러운 점은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아니 어제 아니고 그저껜가 봐요. 어젠가 그저껜요. 아무튼 저녁에 엄청 친한 진짜로 친한 인제 여친을 오랜만에 만나 갖고 같이 저녁 먹고 이러면서 잘 놀았거든요. 근데 그 나의 여친 그 아줌마가 제가 인제 법륜 박원순 얘기한 그 내용을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없는 말을 근거 없이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뭐 대놓고 뭐라고 하지는 않으면서도 그래도 인제 속이 시끄러운 표시가 막 나는 걸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인제 제 생각에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속고 살다가는 진짜로 나라를 우리 남한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통째로 삼성 독재 세력, 이 나쁜 세력과 미국의 소로스류 글로벌 엘리트들이요. 이 폭력적인 이 미국 놈들한테 다 뺏겨 버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다 같이 기운을 좀 내고 마음이 힘들더라도 인제 알 건 알고 있다가 때가 돼서 필요하다 싶을 때는 "임금님 빨가벗은 거잖아." 이렇게 다 같이 외칠 그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들더라도 그렇게 인제 "알 건 알고 있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저 글로벌 엘리트들 몇 명 되지도 않는 글로벌 엘리트들과 그 앞잡이들이 너무 심하게 국민들을 속이고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고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 이렇게 힘든 내용인데도 많이들 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또 어떤 그러니까 완전 비몽사몽인 상태인데 그러니까 거의 그 새 거를 올리자마자 어떤 분께서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올려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인제 마음을 담아서 댓글을 남겨 주셔 가지고 제가 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제가 좀 푼숫기도 있고 그래 가지고 눈물이 좀 핑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 워낙에 인제 저 혼자서만 뭐 알고 있다가 떠드는 내용이라서 뭐 가타부타 를 토를 달거나 그러실 것도 좀 없는 내용 이라서 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요즘 댓글도 잘 안 다시고 뭐 그러니까 그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 회사에서 좀 황당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좀 힘이 든데 어쨌든 용기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저도 계속 더 열심히 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이제 트럼프가 탄핵을 당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힐러리는 일단 빼고요. 오바마가 감옥에 가게 되는 게 맞는지 오늘의 본론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드리기 시작할 텐데요. 제가 지금 드리는 모든 말씀은 몽땅 다 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팍스 뉴스 채널에서 들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팍스 뉴스 채널의 최고 인기 앵커인 션 해너디 쇼하고 그 다음에 또 팍스 비즈니스 채널의 최고 인기 앵커인 루드업스요. 이 사람들 뉴스를 시청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지난 대선 때부터니까 2016년 중반 때쯤부터 지나서 한 2년 6개월쯤 진행된 일이고요. 핵심은 트럼프 러시아 커넥션 문제입니다. 로버트 뮬러라는 그러니까 아들 부시와 오바마 때 걸쳐서 FBI 국장을 13년 동안 한 사람이 이 문제를 조사하는 특검으로 임명된 지가 벌써 2년이 다 돼가거든요. 한 4-5달 지나면 2년이 되는데 뭐 세계 최장 특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진행된 일이고 너무 복잡해서 제가 간간히 뭐 이렇게 제가 속해 있는데 몇 군데 정리해서 올려드렸던 그거를 다시 읽고 뭐 이러지 않고요. 그냥 지금 기억나는 걸 중심으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뭐 30분짜리 한 3번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다 지난 일인데 뭐 좀 지겹기도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먼저 2017년 6월에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을 맡는 뮬러 특검이 임명이 되거든요. 그 전에, 그러니까 그때까지 일어난 일들부터,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줄거리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번호를 불러가면서 쫙쫙쫙쫙 빨리 읽겠습니다. 1. 2017년 2월에 트럼프가 자기가 취임하면서 임명했던 외교안보 보좌관 플린을 오바마가 지명했고 트럼프가 연임시켰던 그때 당시 FBI 국장 제임스 코미가 러시아와 내통했다라고 혐의를 제기해서 해임시켰습니다. 2. 거의 동시에 트럼프가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문서 다시에 그 문서가 폭로되어서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문서에서 제일 유명한 스토리는 트럼프가 러시아에서 오바마 부부가 묵었던 호텔방에서 직업 여성들과 골든 샤워를 벌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 트럼프 본인과 하원 외교위원회 의장인 공화당 하원 의원 데이빗 누네스가 오바마 행정부가 트럼프 당선자의 인수위원회를 도청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거의 한 달 새에 동시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트럼프 취임 아주 초기에 2월, 3월 초까지요. 4.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미국 법무부 차관 로젠스타인이 트럼프에게 FBI 국장 제임스 코미를 해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했고 트럼프는 그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코미를 해임했습니다. 5. 코미는 해임당한 후에 2017년 6월 초쯤경에 열렸던 미국 의회의 공개청문회에서 트럼프가 플린을 좀 잘 봐달라고 했고 자기하고만 둘이서만 있었던 자리에서 자기한테 충성 서약을 요구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트럼프의 행동이 특검이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그때 당시에 적어놓았던 메모들을 친구한테 부탁해서 언론사, 거기가 뉴욕 타임스였습니다. NYT에 넘어가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6. 이런 코미의 증언 내용을 토대로 법무차관 로젠스타인이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 코미 바로 전에 부시하고 오바마 행정부 13년 동안 FBI 국장을 맡았던 코미의 친구라는 로버트 뮬러를 특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임명한 법무장관 세션스는 자기는 트럼프 캠페인 멤버였기 때문에 트럼프 관련 일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빠졌고 작년 중간 선거 때까지 이거 관련해서 그야말로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중간 선거 직후에 트럼프가 해임시켰습니다. 여기까지가 뮬러가
특검으로 임명되기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뮬러 특검팀 구성 이후에 보도된 일들을 기억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뮬러 특검이 일을 시작한 후에 벌써 2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날짜 순서는 무시하고 그냥 지금까지 밝혀진 일들을 사안별로 일어났던 사안별로 모아가지고 결론이 난 것들을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 뮬러는 자기 특검팀에 프로 오바마, 프로 힐러리 법조인들을 대거 참여시켰습니다. 특검팀 법조인 누구누구가 뭐 힐러리 캠프에 얼마를 기부했다, 그동안 몇 번을 기부했다, 이런 등등의 뉴스가 계속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8. 2017년 여름 어느 날 새벽에 뮬러 특검이 트럼프 캠프의 재무담당이었던 사업가 매나포트라는 사람의 집을 러시아 커넥션 관련해서 급 압수수색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밝혀진 게 이 사람 압색 이거가 트럼프의 러시아 커넥션 때문이 아니라 매나포트 본인이 한 10년쯤 전에 10몇 년 전에 러시아랑 무슨 일을 벌인 것 때문이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당시 오바마 1기 정부의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를 만나갖고 미국 우라늄을 러시아 회사에 넘기는 일을 추진해 보려고 그때 당시에 클린턴 재단 일을 도와주고 있었고, 이제 나중에 2016년에는 힐러리 선거 캠프 장이 됐던 존 포데스타라는 사람을 만난 거였습니다. 이거를 그때 당시에 FBI 힐러리가 법무장관이었던, 그러니까 2008년에서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FBI 국장이었던 지금의 특검 뮬러와 그다음에 당시 대통령 오바마가 몰랐을 리가 없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매나포트는 아마 지금 실형을 살고 있나 뭐 그럴 겁니다. 뭐 존 포데스타 이딴 사람들은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조사도 안 받았습니다. 8. 또 2017년 여름에 터져나왔던 얘기가 러시아 정부와 관계된 한 러시아 여자 변호사가 트럼프 캠프 일을 하던 트럼프의 큰아들에게 힐러리 관련해서 제보할 게 있다라고 연락을 해와서 2016년 그 캠프 때 그 변호사를 그 아들이 한 15분 20분 만났었다. 이거가 폭로돼 갖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그 큰아들하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하고 유명한 유태인 사위 제라드 쿠슈너도 그 여자를 잠깐 만났었다고 그래갖고 둘 다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제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 그때 또 나왔던 얘기가 그 러시아 여자 변호사가 미국 이민국에서는 비자를 계속 안 내주고 리젝트 시켰는데 오바마 정부 국무부에서 입국을 허가해줬다라는 게 또 폭로돼 갖고 또 시끄러웠었습니다. 2017년에 엄청 시끄러웠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의 러시아 커넥션 관련해서 기억나는 거는 이 정도고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기억이 나겠죠. 무슨 백악관 정보 누설, 그다음에 뭐 수석 보좌관 스티브 배넌 쫓겨난 거 등등등 이런 거는 이제 다 러시아 커넥션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니까 오늘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2017년에 이미 그 러시아 커넥션의 증거였던 그 미국 사람들이 다스예 이렇게 문서라고 부르는 그거가 전직 영국 MI6 그 007 제임스 본드 첩보국이요. 거기 전직 직원이 뭐 개인 비위로 잘린 사람이라던데 그 사람이 작성한 건데 그 내용이 싹 다 거짓말이고 힐러리 본인 돈하고 민주당 중앙당 돈이 그 문서 작성에 들어갔다. 뭐 힐러리가 거기에 800만 달러를 냈다. 그게 2017년이 아니라 2018년에 들었나요? 헷갈립니다.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솔솔 나왔습니다. 지금부터는 2018년 얘기입니다. 2018년 벽두에 나온 얘기는 FBI 고위직 간부직원과 이때 우리나라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 무렵입니다. FBI 고위직 간부직원과 또 다른 여성 직원이 이 사람이 액팅 디렉터였나 그랬는데 어쨌든 그 둘 다 기혼인 상태였는데 둘이 내연 관계였고 이 둘이 주고받은 핸드폰 문자가 수천 통인가 뭐 그렇게 엄청 많이 폭로가 됐는데 어쨌든 거기 내용에서 FBI 안에 오바마와 힐러리 민주당에 충성하는 이너서클이 있고 그리고
이들이 트럼프를 쫓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밀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여럿이 함께 움직여왔다.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게 드러났습니다. 이 당사자들하고 다른 사람들 여러 명이 막 해고됐습니다. 물론 특검은 계속됐고요. 근데 이게 해고되면서 며칠 있다가 해고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며칠 있다가 해고해 달라고, 그래서 뭐 며칠 기다렸다가 잘랐대나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10. 그리고 러시아 커넥션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직업 여성 스토미 다니엘스 건이 엄청나게 또 시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에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거 담당했던 트럼프 변호사가 자기 개인의 금융비리로, 그 옛날에 있었던 금융비리로 뮬러 특검의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자기 형량을 낮추려고 뮬러 특검하고 협상을 하고 트럼프를 비난하는 인터뷰를 하고 다니는 거를 봤습니다. 근데 이 건과 관계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법을 어긴 거는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11. 트럼프한테 해고당하고 트럼프 관련 뮬러 특검이 구성되게 만든 핵심 인물들 중에 하나인 FBI 국장 출신 코미가 팍스 뉴스 인터뷰에서 문제의 그 문서 더스가 꾸며지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 공화당이 개입했었다는 말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공화당에서 시작한 걸로 자기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작년 2018년 가을쯤이었던 것 같은데 관련 후속 보도는 들은 게 없고요. 여름 가을쯤이었는데 근데 저는 그때 그러니까 공화당 하원 의장이었던 폴 라이언, 그 잘생긴 젊은 사람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거든요. 근데 혹시 그게 이것 때문이 아닐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후보 시절 트럼프의 그 유명한 음담패설 녹취 테이프, 그 폭로 의 배후 인물로 의심받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공화당 내의 대표적인 적폐 세력이었습니다. 뭐 전해철, 김진표 이런 종류죠. 어쨌든 책까지 써서 한 돈을 $10,000,000는 이상 벌었을 제임스 코미, 이 사람은 절대로 혼자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부터 12. 지금부터가 그 러시아 스캔들 뮬러 특검의 전모의 총정리쯤 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초여름경부터 윤곽이 이제 완전히 많이 드러나기 시작해서 이제는 거의 다 정리가 끝난 것 같이 보이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그 문제의 그 문서요. 트럼프가 러시아와 공모가 있었고 트럼프가 푸틴의 애완견이었다라는 그 오바마 힐러리 측의 주장의 증거로 제시됐던 그 문서. 그러니까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오바마가 자기를 도청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이 양측이 벌여온 공방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러니까 2016년 여름경부터 힐러리와 민주당 지도부가 영국 첩보계 전직 스파이 그 스틸이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문제의 그 문서를 작성하게 시키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직접 고용하는 게 불법이니까 그 사람을 퓨전 GPS라는 사설 정치 리서치 회사, 그러니까는 커머셜 뭐 political research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던데, 그러니까 상업적 돈을 버는 영리용 정치 리서치 회사에다가 그 사람이 취직을 하게 해서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 리서치 회사의 비용을 지불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문서를 작성을 했고, 여기 들어간 힐러리 개인 돈만 $800만 들은 걸로 기억됩니다. 우리 돈으로 90억 원쯤. 아무튼 이런 일들의 돈을 정말 엄청나게 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문서를 만들어 갖고 그거를 2016년에 법원에 제출해서 트럼프 캠페인을 사찰하기 위한 시도를 엄청 여러 번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성공을 해서 이거는 이제 파이사 액트라는 법에 의거해서 사찰이 합법인 부분이 있어서 2016년 10월쯤부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오바마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실제로 도청을 그 인수위원회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 미팅하는 걸 도청을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거를 트럼프 인수위에다가 그 오바마 쪽의 그 오바마 행정부의 그 정보기관에서 일하는 내부자 한 명이 아마 까먹었는데요.
인텔 기관들이 너무 많아 갖고 근데 정부 쪽 인텔 기관의 내부자 한 명이 트럼프 인수위에다가 2017년 초 정도에 이거를 비밀리에 말을 해 줘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도청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트럼프가 그때 트럼프 인수위를 싹 텄고 자기 뉴욕에 있는 자기 빌딩 트럼프 타워를 떠나 갖고 뉴저지에 있는 자기 골프장 뭐 거기로 옮겨갔는데 그 이후에도 도청이 계속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였는데요. 근데 어제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차관 보가 그러니까 얘기를 한 게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오바마가 그 사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이사 액트라는 이게 외국인들하고 모종의 관련이 있는 것 같은 내국인들은 사찰을 하는 게 합법이다. 이걸 승인해 주는 법인데 그 법에 의거해서 2016년에 그 트럼프 캠프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인수위까지도 쭉 사찰하는 그 영장을 받기 위해서 그 엉터리 다스의 가짜 문서를 법원에다가 증거로 제출했는데 그때 그 문서 작성에 힐러리 개인 돈과 민주당 중앙위원회 돈이 사용됐다는 거를 숨기고 계속 트라이 해가지고 법원에서 그 사찰 영장을 받아냈답니다. 그러니까 이 법무부 차관보가 스티브 오어가 그런 이름이 그런데 그러니까 2016년 그때 당시에 그 문서가 힐러리와 민주당의 돈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그 얘기를 2017년 여름에 의회의 비공개 청문회에서 이미 증언을 했다고 의회 전문지와 인터뷰에서 말을 했답니다. 아니, 자기 지금 헷갈립니다. 2017년 여름에 말을 했는지 2018년 여름에 말을 했는지 어쨌든 한참 전에 이거를 다 얘기를 했었다고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일이 이렇게 진행됐고 이 일에 오바마 힐러리뿐만 아니라 오바마 안보 담당 보좌관이었던 수잔 라이스, 오바마의 FBI 국장 제임스 코미, 아무튼 뭐 연관되지 않은 고위 당직자가 없다시피 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고 참 2017년 여름에요. 밀러 특검이 구속되기 직전에 그때 오바마 때부터 법무부에 있었던 그 트럼프한테 코미를 해임하라고 권유한 그 법무차관 로젠스타인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한테 해임된 제임스 커미 그리고 특검으로 임명된 뮬러 이 사람들이 그 청문회 코미 청문회 직전에 다 만나갖고 같이 논의를 한 후에 코미가 의회에서 공개 청문회를 하고 그 직후에 법무차관 로젠스타인이 뮬러를 특검으로 지명하고 이랬단 얘기를 제가 2018년 가을쯤 뉴스 션 헤너디 거기서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일이 됐기 때문에 오바마가 반역죄로 기소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엄청 강하게 나오고 오바마를 반역죄로 기소해라라는 주장이 막 나오고 있는 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닉슨은 야당을 사찰하려다가 하지도 못하고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임을 했죠. 이게 이제 이렇게 사임을 하게 만들고 시켰다 건수를 잡아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 한 20년쯤 지나서 빌 클린턴은 자기가 백악관에서 모니카 루인스키한테 그런 적 절대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도 물러나지도 않고 탄핵도 안 당했죠. 이것도 근데 탄핵이 목적이 아니라 그 비둘기파로 움직이는 빌 클린턴의 힘을 빼고 좀 빼서 자기 맘대로 못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옛날 그러니까 앞전에 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까먹었었던 게 또 미국 어느 주류 언론 한 군데에서 어제 본 거에 뭐 아직까지도 표지에다가 뭐 드디어 탄핵으로 뭐 가는가 뭐 이런 제목을 엄청 크게 올려놓은 거를 봤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방송을 지금 쭉 다 들었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트럼프가 탄핵되는 거하고 오바마가 사법부에 사기를 쳐서 영장을 받아내서 야당 대통령 후보였다가
당선자가 된 사람의 캠프를 몇 달 동안 도청한 거예요. 사찰하고 도청한 것 때문에 반역죄 혐의로 피의자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으신지, 아니면 트럼프가 탄핵되는 게 맞는 것 같으신지. 뭐 그래도 뭐 남의 나라 싸움 구경이라 그런지 좀 부담이 덜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참 별 황당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편안히 잘 주무십시오, 여러분. 편히 잘 주무시고 제 방송을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금방 뵙겠습니다.